다음에 이제 궁금한 건 이거는 학부모님들은 정말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 제가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 시험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라고 하는 건 애들이 시험 끝나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요. 시간이 부족해서 아는 맞아. 것도 못 풀었어요. 이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시간 계획을 짜고 시험을 보는 건가? 아니죠. 그쵸. 일단 맞출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푸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그렇게 돼서 내가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앞부분에 먼저 풀고 좀 시간이 걸릴 것들은 내가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도 맞출 가능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를 탄탄하는 것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실수는 애들이 목표 점수를 설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목표 점수가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첫 시험은 무조건 올백이 목표인 것 100점이 같아요. 목적. 그죠? 그렇죠. 근데 이 100점이 누군가한테는 정말 목표일 수 있는데 누군가한테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목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진도를 다 나가게 되면 나는 이 부분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보통 한두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는 100점이 아니라 한 95에서 90점 사이가 목표 점수일 수 있거든요. 목표 설정이 중요한 이유가 그 90에서 95점 사이를 받는 것도 되게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시험을 준비하면서 100점을 받기 위해서 그 5점에서 10점 차이 나는 부분만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잦은 실수를 하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에서 많이 하는 말 중에서 선생님 이번 계산 실수 진짜 많이 했어요. 계산 실수. 너 왜 그렇게 서둘렀니? 라고 하면 그 부분 있잖아요. 진짜 시험 준비 열심히 해서 뒷부분에 나온다는 걸 고난도 문제 맞춰야 알고 되는데. 시험 열심히 풀다 보니까 앞부분 계산을 막 눈대중으로 했더니 거기를 덧셈을 뺄셈으로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그 무게 시간이 있으면 다 맞출 수 있었어? 라고 하면 확실하지 않지만 절반은 맞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맞춘다고 네가 버린 점수 몇 점인데 버린 점수가 더 많은 거죠. 너무 냉정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학생들이 모든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의 대표 이인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애가 오면 시험 잘 봤어? 이렇게 딱 물어보면 시간이 부족했어. 이건 너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선생님 말씀은 시간은 어쨌든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 왜 시간 계획을 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은 좀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일수록 다들 10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성적대별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목표를 잡는 점수가 달라야 된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고난도 문제, 1등급까지 맞춰야 되는 문제까지 풀어 연습을 해야 되는 학생이 있고 그게 아니라 2등급까지를 딱 할 수 있는 뭐 기본적인 문제 플러스 약간 중킬러라고 하는 문제까지 맞추는 연습을 해야 되는 학생이 있고 기본 문제를 맞춰서 일단 내가 3등급이든 4등급이든 이 어느 정도의 등급을 확보해야 되는 학생이 있는데 이거를 생각을 하지 않고 다 고난도 문제만 하게 되면 결국은 앞에 있는 점수를 버리게 되니까 예산 성적이 더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라고 하면 내가 95점을 목표로 한다라고 해서 최고 점수가 95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95점을 목표로 했는데 준비한 걸 시간 내에 다 풀고 시간이 남았어요.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을 활용해서 그 나머지 5점도 충분히 점수화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운이 따르면 찍어서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확실히 맞출 수 있는 건 확실히 챙기는 걸 대비하는 게 그 솔직한 얘기로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거 말고도 네. 그 학생들이 주로 엄마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OMR 실수했어. OMR 실수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시간이 부족해서예요. 그러니까 OMR을 천천히 하게 되더라도 한 2분에서 3분이면 충분히
그 체크를 하고 검토까지 다 끝날 수 있거든요. 뭐 1번에 몇 번 찍었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는데 3분이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 3분도 아까운 거예요. 아 바쁜 거구나. 예, 그냥 정신이 예, 없이 예, 막 예. 하다 어떤 보니까. 문제를 더 풀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그 OMR 카드로 쌓을 수 있는 기본 점수도 놓치고 음. 괜히 다른 문제에서 더 투자하게 되는 거죠. 또 많이 하는 얘기죠. 아는 건데 틀려. 아는 건데 틀렸다라는 실수로. 그거는 본인이 잘못 정리한 거예요. 보통 아는 건데 틀렸다라고 하는 애들을 대부분 좀 검토를 해보면 객관식이라고 하면 보기 2개 중에서 선택하는 데에서 마지막에 네. 잘못 선택. 이거를 이걸로 고쳤다 네. 라고 하는 막판에 경우들이 고쳤다.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선생님이 원하는 정답을 못 골라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그런 건 고난이도 문제일 거거든요.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80%밖에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굉장히 냉정한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고등학교 시험에서 실수는 없다. 실력이 부족할 그렇죠. 뿐이지.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영상 보면 학생들이 뭐래? 막 이럴 것 같은데 네. 혹시 이거 말고도 실수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저도 1학년 상담을 주로 하지 않아가지고 네. 1학년 상담을 하시는 전담하시는 선생님한테 과목별로 도대체 애들은 뭘 많이 실수를 해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최근에 막 상담을 하고 있는데 네네. 애들 다 똑같다고 하면서 많이 얘기하는 게 국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과목에 취약한지를 몰라요. 어떤 영역에? 네, 그러니까 뭐 문학인지 뭔지. 네, 그렇죠. 그렇게 돼서 국어니까 음. 퉁쳐서 한국 사람이 국어는 할 수 있지 그치. 라고 하면서 본인의 단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단점을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기가 실수했다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게 그 실수가 아니라 본인이 그 부분을 대비를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에 대한 고민 없이 마구잡이로 하는 것. 예를 들면 요번에 저도 2학년 상담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본인이 문학에 되게 취약하대요. 그건 단점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 하는데? 라고 했더니 학원 다녀요. 확실한 방법.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요. 얘기하면 안 되죠. 확실한 방법일 수도 네, 있죠. 그쵸.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학원에서 뭐라는데? 라고 했더니 일주일에 200문제씩 준대요. 문학 문제만? 네, 문학만 따로 해서. 그렇게 하면 그게 네가 단점이 극복이 되니? 라고 하면 기계적으로 푸는 연습은 된대요. 문제 그러면 푸는 것만 보통 선생님들은 기계적으로 푸는 애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두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틀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당당한데? 본인이 문학의 단점이 있는 건 알겠지만 본인이 문학을 푸는데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하는 게 급하대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게 머릿속에 많아서. 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수학이 100분이잖아요. 네. 근데 29번, 30번 1, 2학년 과정에서는 그대로 공통이니까 29번, 30번을 풀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돼서 한 50분 내에 나머지 문제를 다 풀고 나머지 절반을 29번, 30번에 투자한다.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29번, 39번, 30번 아직 내가 해도 반타작도 힘들어 라고 한다라고 하면 1번부터 28번까지 문제를 다 풀고 계산을 훑어보는 시간을 10분에서 15분을 추가하는 게 본인한테 맞는 거거든요. 아마 이렇게 푼 경우에 자기는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급하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시험 볼 때 어떻게 시험을 보겠다라는 계획 없이 그냥 무조건 29번, 30번 그냥 난이도 있는 고킬러의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영어는 독특한 형태가 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어떤 형태인가요? 저희 학교는
문법을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내죠. 맞아요. 많이 야탑은 내죠. 많이 낸다고 했어. 네. 맞아. 애들이 시험 끝나고 많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문법을 별로 안 했더니 점수가 안 나와요. 이런 거죠. 학원에 가게 되면 무슨 기출 문제, 네. 집이라고 하면서 주잖아요. 네. 그것만 반복적으로 풀면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문제의 패턴들이 있거든요. 뭐 어떤 문제가 몇 프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매 시험 기출을 보게 되면 나와요. 그리고 그런 패턴을 바꿀 때 선생님들은 뭐냐 하면 올해부터 바뀔 거야 라고 매번 공지를 얘기하죠. 해주거든요. 매번 근데 하는 안 바꾸시는 분도 계세요. 안 바꾸는 분도 계신데 그리고 바꾸신 경우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모든 선생님이 다 공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 저희 학교 같은 경우 국어가 2학기 때부터 외부 지문을 확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 경우에 모든 선생님들이 다 외부 지문 비중 많으니까 그런 것도 적절히 대부해. 단 외부 지문은 어떤 형태의 것들을 끌고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보를 다 무시하는 거죠. 그냥 기존에 그냥 주는 네. 자료만 가지고 연습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뭔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언급한 부분은 정말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 결국 발생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패턴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선생님한테 재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말 명확하더라고요. 개념과 문제를 따로 놀아요. 선생님 저 이거 정말 열심히 외웠는데 시험 문제는 틀렸어요. 문제는 풀어봤어? 라고 하면 아니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애들 같은 경우 선생님 저 문제 진짜 많이 풀었거든요? 라고 하는데 개념 간단한 걸 물어보면 몰라요. 탐구는 기본적인 암기를 원하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걸 못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단순해요. 국수형을 하다 보면 탐구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중을 좀 밸런스 있게 가져가는 게 조금 애들이 실수를 줄이는 게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은 자꾸 선생님 이야기보다 학원에서 이렇게 찍어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곳에서 취약한지를 좀 생각을 해서 그걸 좀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게 필요하고, 수학은 성적대에 맞춰서 좀 계획을 잡아라. 그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의 약간 문제 패턴, 이거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걸 좀 보는 게 좋을 거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이나 문제를 따로 놓지 말고 두 개를 정말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균형 잡힌 학습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면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들은 대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 제가 다음에서 좀 더 자세히 김재환 선생님의 수업이 궁금합니다. 시험 문제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여쭤볼게요.